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0시 23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월봉은 특이사항이 없죠. 월봉은 여기 하단선이 있다. 그리고 상단선은 없죠. 하단선만 있고 상단선이 없는 구조. 그러니까 상승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막지 않아요. 자, 이번 주 주봉은 음봉이 떴어요. 음봉이 떴는데 딱 여기 T5 하단선에 거기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끝나면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났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은 제 기준에는 상승 추세가 끝난 거예요. 주봉은 상승 추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면 상승 추세가 끝난 자리가 여기죠.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요렇게 생긴 게 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래로 열리는, 이렇게 아래로 열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일단 저가만 빼볼게요. 저가는 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종가로 보면 종가가 여기서부터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가는 크게 연결해 보면 여기가 꼭지예요. 그럼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건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가 중에 제일 높은 것도 여기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봉이에요. 여기가 기준봉이죠. 여기가 기준봉이기 때문에 이 기준봉 대비해서 가장 낮은 고가를 찾아야 돼요. 가장 낮은 고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종가도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구조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 오류는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미래로 갈 건데, 미래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그쵸? 미래로 가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격 볼펜 2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캡처를 뜬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상단선이 위를 본다라는 것, 이렇게 상단선이 이렇게 위를 보잖아요. 이거는 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매도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월봉을 보고 매도할래?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답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월봉을 보고는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월봉을 보고 매수할래?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하단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1650 정도 되는 거죠. 이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추정치로. 그러니까 1650 아래로 내려오면 월봉을 보고는 매수할 수 있어. 이런 얘기고요. 월봉을 보고 매도할래? 그러면 아니요 라고 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고 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봉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생긴 봉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고가 투자 신미도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고가가 내려갔죠. 그럼 고가 투자 신미도가 내려가요. 여기 보이시죠? 자, 종가는 상승했다가 하락했어요. 그랬더니 종가 투자 신미도도 내려갔습니다. 왜냐? 이번 주는 보시다시피
고가랑 종가랑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 하락으로 고투하고 종투가 내려갔어요. 다음 주는 다 0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는 상단선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는 하단선에서 하죠. 하단선이 여기 있고, 그죠?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얼마를 봐야 되느냐? 12,017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12,017. 이 위가 매도자 영역인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격 볼밴과 볼린저 밴드를 동시에 뚫으면 그 위로는 매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요. 11,97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11,975. 이 위는 매수는 없는 거죠. 그쵸? 매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할 가치가 있는 자리는 12,017 정도 되는 거지만 11,975를 넘으면 매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과한 상승이 되는 거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매수는 저가가 깨지지 않을 때가 좋아요. 자, 여기도 저가가 올랐고요. 여기도 저가가 올랐고요. 여기도 저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 올라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게 저가가 높아지는 효과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는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가를 못 지키잖아요. 저가를 못 지키면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가를 깨는 봉. 이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상방에게는 저가를 깨는 행위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하단선의 위치는 전복 저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635에 있는 하단선은 제가 봤을 때는 저가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11,635에 있는 하단선을 쓰는 게 아니라 저가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단선을 써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하단선은 여기 있죠. 이걸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에 있는 하단선을 써야 되는데 그 A에 있는 하단선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최저가 모드, 일봉상 최저가 모드가 몰려있는 자리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봉이에요. 기준봉이. 이걸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저기까지 내려가야 이게 일봉상 구조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봉상 저가가 깬다라는 거는 일봉상 최저가 모드의 목표치인 11,318?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가 깨지면 이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관점입니다. 자, 매도는 고가를 넘지 않으면 되죠. 왜냐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이번 주 고가에서 12,017, 요 사이의 영역이 매도자 영역이 되는 거고요. 저가를 깨면 매수는 멈춘다. 저가를 깨면 매수는 멈추고 저가가 깨지면 11,318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1,318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잖아요. 월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음봉이 되겠죠. 그쵸? 지금은 양봉인데 이게 음봉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가 다음 주에 붕괴된다라는 거는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봉이 음봉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주봉이 음봉으로 끝났을 경우에 그럼 월봉에서 막아주는 힘이 있느냐? 예, 1650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주봉이 하락해서 마감을 한다라는 게 상승에 유리한 걸 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봉이 내리면 내릴수록 월봉만 망가지는 거죠. 네? 주봉이 내리면 월봉은 망가진다고요. 왜? 월봉에는 매수가가 너무 낮아요. 월봉의 매수가가 낮고 높은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 건 주봉이었는데, 지금 주봉의 상승 추세가 기존에는 이렇게 상방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옆으로 확 누워버렸어요. 예, 횡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던 하단선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하단선은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고, 파란색으로 된 상하단선을 이제 사용하면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보셨던 이 빨간색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추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볼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그렇게 강한 선이 아니에요. 자, 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살 때는 강하지만 여기 볼베는 다 무너졌잖아요. 예? 이거 무너지고 나니까 흘러내리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끝나면 볼베는 굉장히 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죠. 월봉은 아래를 막아주는 힘이 없다. 위도 막지 않고 아래도 막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는 주봉이다. 주봉의 하단선을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P차트라고 불리는 파란색을 쓰게 되는데, 지금 파란색의 하단선은 전봉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가를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저가가 붕괴되면 제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오히려 반등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넘어가면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자, 월요일에 연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상승하기 좋아요. 근데 화수목은 안 그래요. 하락에 유리해요. 근데 월요일에 상승하면 화수목도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 심리도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횡보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 심리도가 월요일날 하락해서 횡보하면 그 다음에는 기껏해야 횡보고 아니면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지 못하면 화수목은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월요일에 만약에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저가를 만약에 C라고 할까요? C라고 했을 때 C의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거는 주봉의 저가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목요일까지 하락이 유리한 흐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월요일에 붕괴하든 화요일에 붕괴하든 동일하겠죠. 왜냐면 월요일에 갭상승을 해서 버텨. 근데 화요일에 하락해서 만약에 그 금요일에 저가를 깼다라는 거는 월요일에 저가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월, 화, 수, 목 4일 중에 전봉의 저가를 깨면, 전봉의 저가를 깨면 목요일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월요일날, 금요일날 저가 깨면 화, 수, 목이 하락에 유리한 거고, 월요일날 저가 지키고 화요일날 저가 깨면은 화, 수, 목이 수, 목이 하락에 유리한 그런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주봉의 저가를 깨면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고, 그 시점 이후로도 목요일까지는 계속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비봉의 고가와 종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타겟은 13,3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건 뭐냐면 제가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일목. 자, 일목을 보여드릴 건데, 예. 자, 일목을 월봉이랑 주봉, 주봉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주봉을 보여드리고, 주봉, 네, 주봉의 일목을 보겠습니다. 주봉 일목이고, 이쪽은 월봉의 일목을, 여기를 월봉으로 봐야겠다. 월봉, 그 다음에 여기가 주봉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평으로 여기 기준선 여기 26만 두 가지만 딱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보면 나름 재밌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예, 요게 기준선 26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파란색이 전환선 9에요. 예, 다 쓰기 귀찮으니까 줄여서 쓰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데드 났잖아요. 예,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여기가 기 1이 끼고 여기가 전구죠. 예. 근데 보통 전환선 9가 기준선 26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게 다 매도에 가까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매도가 아니라 얘도 매도인 거죠. 얘는 원래 매수 구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매수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매도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전환선 9가 매도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영역이 다 매도 영역인 거죠. 네, 일단 월봉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기준선 26 값이에요. 그쵸? 네, 여기가 기준선 26 값이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후행 스팬이에요. 그러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넘어버리면 상방으로 바뀐다고요. 네, 그게 12,600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12,600을 넘어야 상방인 거예요. 12,600을 못 가면 12,600을 못 가면 아직 상방 아닌 거예요. 주봉은. 예? 자, 그런데 지금 바닥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A라고 하겠습니다. 봉이 몇 개 남았냐면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남았어요. 자, 8개가 남았는데 8개 안에 기준선 26을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기준선 26을 돌파를 해야 이제 선엑스펜 2 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꽤 많이 상승했지만, 예? 지수가 꽤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 기준선 26 위로 못 갔어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고 하나, 둘, 셋, 넷, 4개, 5개. 5개면 여기가 하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까지죠. 이 정도까지도 계속 12,600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5개면 5주거든요. 5주? 지금이 2월 2주잖아요. 그러면 2월 3주, 2월 4주, 그 다음에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까지요. 예, 이렇게 5주 동안에는 12,600을 못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5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 5주 정도에 12,600을 못 간다? 그러면 아직도 상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위치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기준선 26이 미친 듯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떨어진다? 11,638까지 떨어져요. 그죠? 예? 11,638대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돌파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11,638도 못 가면 결국에는
기준선 26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1,638을 못 간다는 얘기는 기준선 26으로 올라서지 못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 A가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바닥이기 위해서는 12,600을 가든가 아니면 최소한 11,638 위에서 버티든가, 이 두 가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얼마예요? 네, 718입니다. 11,718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1,638은 이번 주 저가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번 주 저가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봉을 보면 딱 기준선 26에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기준선 26 밑으로 내려가면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즉 저가가 깨진다라는 이야기는 11,638에 있는 기준선보다 낮아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낮아진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골드가 안 나는 거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도 후행 스팬은 기준선 26 위로 올라설 수가 없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저가를 깨냐 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깬다라는 건 단순하게 저가 깨졌네? 저가 깨지면 다시 올라가면 되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가가 깨진다는 행위는 미래의 기준선 26 중에 가장 낮은 값을 붕괴한다라는 거고, 그 값을 이탈한다라는 거는 골드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넘을 확률이 낮아지는 걸 뜻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것 자체가 그냥 하락하는 거구나 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할 거면 11,638 위에서 버텨야 되고,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저가는 붕괴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자, 예전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기준선 26 위로 봉이 하나 올라와요. 이렇게 요걸 1번. 근데 거기서 음봉이 났죠. 2번. 지금도 올라온 거 3번. 음봉이 난 거 4번이에요. 그리고 기준선을 이렇게 붕괴하고 내려갔잖아요.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주간 빠졌어요. 8주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면, 잘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렇게 내려가면, 저렇게 과거처럼 내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기준선 26에서 멀어지겠다라는 얘기고, 기준선 26에서 멀어지겠다는 얘기는 기존의 저가를 지켜줄 생각은 없다라는 걸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드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봉의 매트릭스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의 매트릭스 구조를 볼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대부분 고점, 고점은 0구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1구간에 와요. 그러면 0구간에 오는 고점은 방향이 이렇게 생겼고, 저점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 자리에 고점이 생긴 거죠. 근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저점은 어디에 생겨요?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 구간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 구간에 생겼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가 투자 심리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높을 때 고점이 생기고, 낮을 때 저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일구간이 많이 배치된 시간이에요. 이렇게 일구간이 많이 배치된 구간에 저점이 만들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많이 지키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 뭐 여기도 따져보면 여기가 좋고, 이런 식이에요. 일구간이 좀 많이 찍혀 있어야 돼. 그럼 일구간이 많이 찍혀 있는 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영역에 바닥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왔어요. 여기서 하락이 오면 여기 빠졌으니까 나 빨리 하방 정리하고 끝내야지. 예, 또 다시 오를 거니까 빨리 나는 하방을 정리하고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하락이 이어지면 저 정도 시간대에 가야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여도 바닥은 한 이 정도 가야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매트릭스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여기가 그렇게 됐다고요. 여기 이 영역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게 8주 동안이나 내렸냐? 매트릭스가 그렇게 쌓여 있기 때문이고, 여기도 상대적으로 매트릭스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5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5주 연속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승시키면서 만들어진 매트릭스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저 시간대에 바닥을 그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언젠가 3월 13일부터 여기까지가 바닥 그리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4월 10일. 그러니까 4월 10일이 월요일이니까 월화수목금 하면 한 14일까지겠죠. 그러면 시작은 3월 14일이고 끝은 언제냐? 4월 14일 정도, 그 시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재수가 좋아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가 되겠죠.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그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돼야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어느 정도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바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분기봉이랑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1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이 저 시간대에 들어갔을 때 분기봉이 끝나요. 그러니까 분기봉이 끝나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저 매트릭스 구조랑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바닥이 온다면 어쩌면 3월 말 지나서 4월 초 언저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분기봉이 눌렀을 경우에 분기봉의 바닥이 3월 말에 지나야 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 봉을 보고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싸움은 분기봉과 주봉의 싸움이라고. 그죠? 분기봉과 주봉의 싸움이고, 지금 분기봉을 주봉이 들다가 분기봉이 누르니까 음봉을 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마저 음봉으로 눌린다면 분기봉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흔적이에요. A가 이게 분기봉이 눌러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땡기고 분기봉으로 누르니까 분기봉 끝날 때까지 빠진 케이스죠. 여기도 지금 올렸다가 분기봉이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봉이 눌렀는데 주봉이 한 번 더 대들 거냐, 아니면 이제 분기봉이 누른 걸 그대로 수용해서 밀릴 거냐. 밀리게 되면 지난번에도 어디까지 빠졌냐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대충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누르면 10,000까지는 뺄 수 있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엔 중간은 없어요. 계속 상승하든지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든지, 상승이 멈추면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분기봉이 요구하는 상단선의 위치가 1360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주봉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제 주장이에요. 이게 오르냐?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분석이 그렇다는 거지, 이 분석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저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고 그럴듯해, 그럴듯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본인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지,
제 말이 무조건 맞고 저를 따라가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투자자가 선택할 문제지 제가 리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리딩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까지 내려가겠구나라고 이제 매도 쳤다가 지수 올라가면 또 막 댓글에다가 분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